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6년 3월 23일 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지독한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6.49% 하락을 하면서 개인이 7조 정도 매수를 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3조씩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5.56% 하락을 하면서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에 미국 시장도 좀 하락폭이 있었고, 이 주말 사이에 조금 전쟁에 관련된 완화된 메시지가 나오길 바랬는데,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유가에 민감한 아시아 시장인 한국도 또 특히나 글로벌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국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시원하게 빠지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쟁이 초기에만 해도 금방 끝날 것처럼 생각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미 다 망가졌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거의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마인드로 지금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를 하고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게끔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주변의 말도 듣지도 않고 이스라엘 말만 듣다 보니까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통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내일 오전에 눈을 떴을 때는 이 48시간 시간이 다 지날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48시간 안에 이란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핵시설을 공격을 할 경우에는 이거는 전쟁이 내일 당장 끝난다고 해도 문제가 수습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제일 문제인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입과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입으로는 이제 전쟁 축소하고 이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상군은 또 이란 쪽으로 추가적으로 보내려고 또 하고 있는 게 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이 돌아오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 HLB도 만약에 실사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면 지금만큼 큰 하락은 있지는 않겠지만 실사 얘기가 없다면 지수를 역행할 수는 없을 거다.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베리스모 이슈를 가지고 이노베이션이 급등을 한다면 하락도 방어는 되겠지만 이노베이션만큼이나 지금 현재로서는 따라갈 확률은 좀 저조해 보인다. 시간차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노베이션이 어느 정도 한번 움직이고 난 다음에 약간 다시 갈 때쯤에 LB도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튼 지금 힘든 우리 자체만으로도 HLB 투자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전쟁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또다시 힘들어지는 이게 우리가 단순히 1차원적으로 석유만 생각하면 자동차 기름만 생각하는데 그 석유로 인해서 파생되는 재료가 많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온 나프타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농촌에 쓰는 비닐하우스, 과자 봉지 들어가는 봉지, 이런 것들도 다 석유에서 나오는 화학약품, 화학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가스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경제가 지금은 어떻게든 주식시장 호황으로 인해서 지금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지금 덮어놓은 것들이 거쳐지기 시작을 하면요. 아마 정말 어려운 시장이 한 번은 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언제일지, 주식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 이게 종목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내가 고점에 매도하는 거랑 똑같듯이 주식 시장도 언젠가는 한 번은 꼭대기를 찍고 내려올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꼭대기에 내가 팔고 나오는 게 목적인 게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는 거 쉽지는 않죠. 여튼 LB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감사보고서가 안 나온 종목이 HLB와 생명과학입니다. 내일까지는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나와주는 게 좋고요.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는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감사보고서를 지연한다라는 공시가 나와줘야 되고요. 정말 뭐 이게 뭐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안 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보고서가 나와 무리 없이 문제 없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 방향으로 완전히 돌렸거든요. 미국 쪽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계속 돌리다가 이제는 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인하는 아예 그냥 생각지도 말고 그냥 동결을 하든지 아니면 인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동결만 해줘도 감사해주는 상황이 된 거고 인상이 거의 뭐 확정적인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바이오 쪽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존에 많이 올라있던 종목들은 10% 이상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알테오제는 한번 이 휘청이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등등도 한 10% 정도 빠졌고 한미약품도 10% 빠졌고요. 삼천당 제약은 그냥 달나라 종목이 됐습니다. 정말 뭐 그냥 저 종목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아예 계산 자체도 안 되는 저거는 그냥 보유자의 종목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저거 사니 많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 많이 빠졌어요. 정말 뭐 셀트리온은 송도 공장에서 근로자가 한 분 사망하셨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도 좀 많이 빠졌고요. 2차전지도 빠졌고요. 다 빠졌습니다. 그냥 뭐. 자, LB 쪽으로 돌아서 항서제약도 급락이 나오고 있네요. 둘 다 한 5% 정도씩 빠지고 있고요. 항서제약이 주가가 저렇다는 건 아직까지 실사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어느 정도 항서가 실사가 됐으면 주가가 우상향을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냥 실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봐야 되겠죠. 왜 이때까지는 항서제약하고 그거는 연동성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얘기하느냐. 실사는 다른 얘기입니다. 실사 같은 경우는 항서제약이 FDA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느냐 마냐의 중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사가 완료가 된다면 항서제약 주가도 분명히 도움을 받기 때문에 주가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사가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항서제약 주가도 우상향하지 않을까. 자, HLB 팹은 4.5% 하락을 했고요. 감사보고서는 통과가 됐는데 요게 조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떤 종목은 뭐 적정이 나와도 내년 돼야 풀린다라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적정되고 바로 풀리는 종목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 SCM이 거래소에서 착오로 인해서 감사보고서 적정 나오고 관리 종목 바로 해제했다가 또 그 관리 종목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풀릴 수도 있고 뭐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고요. HLB는 5.7%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5.56% 하락을 했습니다. HLB 제넥스는 6.13% 하락을 했고요. 자, HLB 파나지는 22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파나진 차트가 좋지 않습니다. 자, 이 자리는 지켰어야 되는데 지금 2300원 자리를 이탈하고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 내일도 만약에 2300원을 못 넘어가는 모습으로 종가가 형성되거나 오늘 저점보다 더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또 우하향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뭐 내일 제일 좋은 거는 다시 2300원대로 올려놓거나 아니면 최소한 2300원 근처에서 버텨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줘야 됩니다. 오늘 저점보다 더 깨진다. 그러면 또 2000원 아래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4,55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투신과 사모펀드 팔고, 기타 법인 사고. 딱히 수급에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이 소수계좌 매수로 인해 가지고 투자주의가 지금 공시가 떴는데 어차피 지금 투경 예고가 돼 있는 상태라서 그건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오늘 단기 급등으로 가려면 이 4,700원짜리는 다시 복귀를 해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빨리 복귀를 해주면 괜찮은 거고요. 요것도 복귀 못하면 아까 파나진 설명과 비슷한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일도 오늘 저점을 깨면서 또 내려간다. 그러면 또 4,000원 아래까지도 살짝 눌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베리스모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구두 발표가 확정이 났고 메인 구두 발표인 것도 다들 아실 거고, 고영한 카티에 대해서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고, 이 지금 나오는 수치에 따라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온다면 시총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어느 정도 보수적인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시총이 한 1, 2조 정도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얼만큼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AACR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아요. 자, 그런데 지금 사채는 거의 한 700만 주가 대기 중이죠. 3월 말부터 해서 4월 초까지 병합 거래 정지 전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AACR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존 메인 구도 발표에서 발표하는 기업들이 데이터가 무조건 성공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돼요. 그 메인 구도 발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 데이터가 확보된 회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과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메인 포지션으로 구두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무조건 100% 메인 구두 발표하는 기업들이 성공적인 임상을 거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전부터 이 이노베이션을 많이 사가지고 평단이 지금 수익률이 100% 넘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아니신 분들은 조금 겁이 날 수도 있겠죠. 거래 정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튼 우리가 수없이 바이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베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무조건 성공일 거야,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은 잘 안 하시고 투자를 하잖아요.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내가 거래 정지 이유까지 볼지 아니면 약간의 수익 실현을 할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제가 방송에서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된다, 사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AACR 데이터가 주가가 거래 정지 후에도 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 정지 후에도 내려갈 수도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이렇다 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거래 정지 전 이노베이션의 시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총이 너무 높지 않다면 정지 후에도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너무 높다면 또 정지 후에 재료 소멸성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이거는 제 개인적입니다. 들고 가도 괜찮은 시총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2,94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차트는 겨우 지켜주고 마감을 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일 2,900원 아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못 넘어간다 그러면 또 우하향할 수도 있고요. 근데 2,900원 근처에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또 내일도 봐야 되고 내일 모레도 봐야 되고 더 봐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특별히 그룹주 중에서 한 놈이 미쳐 날뛰지 않는 이상에는 지수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HLB 바이오 스텝도 1228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바이오 스텝도 오늘 이탈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245원을 회복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오늘 저점 깨지 않는 선에서 버텨주든지
이렇게 두 종류로 날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LB 글로벌은 199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끝. 자, HLB 글로벌은 차트가 뭐 좋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뭐 계속 나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형제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아픈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도 뭐 분석할 가치가 없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LB 제약입니다. 15,0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제약도 결국은 또 이 자리 왔죠.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111선 저항 이거 넘지 못하고 16,000원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미끄러졌습니다. 똑같습니다. 제자리로 또 왔어요. 14,500원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에 따라 또 박스가 깨질 수도 있고 박스가 지켜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약도 마찬가지로 HLB와 마찬가지로 승인이 돼야지만 가는 놈이다.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승인이 돼야지만 예전 대장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입니다. 이놈이 제일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환기 종목인데 감사보고서조차도 지금 빨리 내지 못하고 있어요. LB와 지금 같이 안 내고 있는데 요게 뭐 어떤 분들은 요번에 환기를 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환기를 떼려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흑자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뭘 팔고 뭘 한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갑자기 플러스가 될 수 있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 계산상으로는 환기를 못 떼는 게 정상인데, 그분들은 어떤 근거로 저 환기를 뗀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보수적으로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환기는 뭐 그냥 달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이거 환기 떼겠다 했다가 못 떼면 또 실망감에 또 툼에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차트적으로는 지킬 자리는 지켰지만 제가 봤을 때는 3,400원대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생명과학의 감사보고서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좀 좋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재무는 실적은 이거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나오던 자회사도 제약에게 주고 막 이래서 뭐 과연 좋아질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번에 저 부산에 폐기물 처리장 판다고 그러더니 팔지도 않고 지금 뭐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이 대표이사하고 지금 생명과학 대표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환기를 떼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입니다. 38,75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여전히 금융투자 빼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이렇게 나가가지고는 금융투자 물량을 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게 제가 한번 올리면서도 빼고 내리면서도 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하여튼 간에 빼고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도는 오늘 28% 쳤습니다. 많이 치고 있고요.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224일선에까지 밀렸습니다. 예, 결국은 이 저항을 뚫어내고 하루 만에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또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뭐 지수가 양전하지 않는 이상에는 45,000원대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제가 두 줄을 그어 놨잖아요. 정확히는 44,000원에서 45,700원 요 사이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리스모가 미쳐 날뛰든지 아니면 실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지수가 좋든지 이 셋 중에 하나는 돼야 저 45,000원까지는 갈 일이 없는 거고, 만약에 세 개가 나오지도 않고 지수가 안 좋다 그러면 45,000원까지도 열려 있다. 그럼 저기까지 열려 있다고 안 좋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 기준으로는 제가 HLB를 들고 있으면서 항상 느꼈던 건 뭐냐면 LB는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습니다. 예.
항상 달리기 전에는 오히려 우상향한 게 아니라 고를 팠어요. 고를 파다가 바로 돌아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요런 하락이 제발 뭐 좀 지금 당장은 아픈 하락이지만 그런 하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반전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모르게 실사 관련된 긍정적인 멘트가 나와줘야 되겠죠. 여튼 지금은 베리스모를 한껏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실사다. 리보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베리스모 할아버지가 와도 LB를 못 살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베리스모 성공하고 리보가 실패한다. 과연 이 기업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나? 그것도 한번 냉정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베리스모 자회사 가치 가지고 LB 시총을 버틴다. 그거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기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의 존폐도 마지막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뭐 내년에 또 도전하면 되지 이게 말이 쉽지. 지금 올해 감사보고서 나오는 거 보시고 감사보고서가 만약에 법차손이 50% 넘어간다. 그러면 법차손 50% 넘어간 가운데 올해 리보도 안 된다. 그러면 과연 또 내년을 어떻게 버티시려고요?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HLB 위치는 증명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종목이지 꿈을 먹고 가야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뭐 극도로 찬양할 필요도 없고 극도로 깔 필요도 없고 그냥 투자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놓치면 안 되는 거, 너무 좋은 면만 보고 어두운 면을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유념히 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좋아 보이는 부분은 또 칭찬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마치겠습니다. 끝.